아무래도 진코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네도 재무 구조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A주로 상장,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추가 상장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갖춰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ADR로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같은 게 쉽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회사채 발행, 이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부채 문제가 항상 이슈예요. 네. 몇 년 전부터 뭐 그림자 금융, 부동산 다 이야기하는데 색깔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 끝단에는 부채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 막 적극적으로 안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기업들한테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할 때 부채보다는 자본성 자금 조달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과창판이라든지 이런 거 열어주면서 이제 그 기업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ADR로만 상장이 되어 있고 본토에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금 조달 창구가 과거에는 좀 막혀 있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ADR로 복수 상장도 하고 태양광 업체도 계속 이제 좋아지니까 얘네들 재무 구조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간 보죠. 외에서 플러스 3%네요. 진코솔라요? 음. 좀 일희일비 하시는 거죠? 아, 농담이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실적 이제 요거는 1분기 실적은 아마 이제 곧 다시 나올 것 같은데 2021년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 연간. 네,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6%,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국 그 위안화로 써 있으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매출은 7조 6,900억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 90% 이상이 모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태양광 섹터 얘기했던 거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혹시나 뭐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시려면은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0% 이상이 모듈 판매. 그래서 2021년도에 22.2 기가와트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순 마진율이 얘네가 13.4%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순마진율이 그 순이익도 마찬가지인데 순마진율이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근데 그 낮았던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무 비용이 굉장히 높았고 회사채 위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80%가 아직 넘어요. 근데 요게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 일체화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이야기했었습니다. 미드스트림 있잖아요. 미드스트림에서 이제 웨이퍼 그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 만들고 이제 전지 만들고 이제 모듈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네. 봤을 때 그 과정을 일체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본인들이 다 일체화 시켰을 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들을 이야기하는데 태양광 업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높았던 거에 일조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R&D를 굉장히 지출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마진율이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죠. 긍정적인 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올해 23년 4년 해가지고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낮아질 거예요. 지금은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개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면은 네. 이제 N형 탑콘에 대해서 과거에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게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이 P형이 있고 N형이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원소가 달라요. 근데 P형, N형 같은 경우가 효율은 더 좋은데 과거에는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P형 쪽으로 대부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형 탑콘 같은 경우에는 진코솔라가 꾸준히 R&D 지출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만 보면은 그 효율 면에서 4번 신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저 왼쪽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25.4% 써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태양광 섹터 이야기할 때 태양광 섹터의 효율이 2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광을 딱 깔아놨을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전지의 효율이 20 몇 %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1조량 같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신기록으로 25.4%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 저거는 신기록이고요. 실제로 양산형으로 얼마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양산형이 24.5%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이제 그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26%까지 이제 양산형에 대해서 향상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기존에 썼던 P형 있죠. P형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P형 PERC라고 해서 P형 퍼크형인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매년 이 효율이 0.5%포인트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럼 N형으로 갈아타냐, 다들. 그게 P형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한계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왔고, N형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떨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그 진코솔라가 16기가와트 탑콘, 그러니까 16기가와트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탑콘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중에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N형 태양 전지 모듈 쪽에서는 얘네가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그런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진 밑에 있는 게 타이거 니오라고 하는 게 이제 N형 탑콘 중에서 양산형으로 얘네가 이미 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N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내에서 이미 다수 프로젝트에 좀 낙찰이 돼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22.3%라는 게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몇 년 전에 낸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22.3%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형 탑콘에 대해서 24.5%까지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효율이 계속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탑콘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주의를 깊게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저게 이제 그 기술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P형, 중국어로 써 있긴 하지만 P형이 제일 먼저 있고 지금 N형으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누가 업계 표준이 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HIT가 되어 있고 탑콘이 되어 있잖아요. 네. 탑콘이 지금 2세대 기술이거든요. N형 쪽에서는. 근데 이제 N형 쪽에서 2세대 기술 진코솔라가 선택을 한 게 탑콘 기술이고요. 그리고 HIT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세대 정도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융기 실리콘이라든지 다른 네. 회사들은 또 저쪽에 집중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계 표준으로 둘 중에 하나가 딱 정해지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느 게 많이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서 탑콘으로만 딱 몰려진다? 융기 실리콘 사실은- 어떡해요, 그러면? 근데 그쪽이 뭐 그거 한다고 네. 완전히 탑콘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네. 뭐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얘네가 제일 높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많이 보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장이 나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업계 표준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뭐 2021년도에 낙찰된 건데 요거는 진코솔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N형 탑콘이 앞으로 뜨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국 국내 현황인데 보시면 뭐 광동 에너지 그룹이라든지 여러 개 이제 뭐 에너지 회사 쪽에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때 탑콘도 하고 P형 아까 퍼크 얘기했잖아요. 탑콘은 N형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 규모는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냥 뭐 여러 개 다 볼 필요 없이 입찰 규모에서 그 탑콘하고 퍼크를 보면 퍼크가 더 3,000메가와트, 뭐 3,500메가와트 해가지고 규모가 더 커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 반응이 지금 P형에서 N형으로 넘어가는데 요 N형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확 바꾸지는 않고 있는 그래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누가 업계 표준의 자리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기서 평균 프리미엄이라고 끝에 있는 거 있죠. 저게 중요한 건데 퍼크 대비 탑콘이 더 그러니까 더 큰 금액으로 납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탑콘이 더 비싸지만 줄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을 더 붙어가지고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퍼크 방식 대비 탑콘 가격을 더 비싸게 사준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가 아까 우리가 ASML에서 EUV 얘기했듯이 지금 진코솔라나 태양광 업체 쪽에서는 요쪽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은 R&D 인력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R&D 인력이 2020년 대비 21년도 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도 증가를 했고요. R&D 비용 대비 매출 대비 R&D 비용을 좀 보시면 2021년도에 6.5% 정도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코솔라가 이렇게 N형 탑콘 쪽에서 신기록을 계속 기록을 하고 양산형도 좋게 뽑아낼 수 있는 이유가 이 R&D가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죠. R&D 쪽에 계속 지출을 늘리는지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이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이제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중국 신규 규모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시닝이라는 지역이랑 샹라오라는 지역에서 작년에 다 수주를 해가지고 건설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 뭐 30기가와트, 24기가와트 해가지고 좀 건설 규모를 좀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진출 현황인데 첫 번째 그래프가 태양광 기업, 모듈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진코솔라거든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게 그 오른쪽에 이제 분홍색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총 이익률인데 네. 좀 특이한 것은 유럽 쪽 총 이익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전통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유럽이 태양광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푸시를 하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단가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태양광 얘기할 때도 뭐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유럽 쪽에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이번에 러시아 공격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쪽은 단가라든지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회사 매출 측에서도 그렇게 보는. 네 그리고 지역별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좋은 게 사실 한국가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책 관련돼서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 견제하려고 지금 중국 내에서 맞아요.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동을 걸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구조가 개선이 좀 되고 있고 A주 상장하면서 융자 능력이 이제 향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일체화로 좀 마진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탑콘 시장이 확장을 한다고 하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진코솔라는 우리가 이야기한 지 2주? 3주 됐나? 3주 그래요. 됐나? 꽤 된 것 같아요. 저 이쪽으로 넘겨줘 보실래요? 네. 자, 이 주식을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어떤 걸 또 이렇게 막 찾고 계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뭐죠? 중국에 있을 때 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네. 중국에 제가 2011년부터 2013년 11, 12, 13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들을 만나면 북경대를 쭉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한 게 태양광이에요. 몇 년도에? 2011, 12, 13 이때. 11, 12, 13. 이미 10년 전에. 네. 그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제가 웃었어요. 효율 막 뭐 10%, 뭐 12%, 막 뭐 하려고 태양하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 우리나라 회사인 OCI, 네. 예, 그때 주가 많이 깨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효율 12%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제 25%입니다. 네. 2배나 됐죠. 사실 태양광이 효율이 그렇게 2배로 늘어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때 얘기 나왔었을 때가 보시면은 1불 99전이에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2불이던 게 38불 가요. 예? 근데 이 회사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죠. 또 박살이 나요. 예.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거의 50% 넘게 빠지죠. 보시면. 그것도 장기가 보시면 되고 있어서. 38에서 10이니까 네. 75% 날아간 거죠. 네. 예, 그죠? 12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7불까지 떨어져요. 네. 예. 예, 이때가 제가 이제 키움에 있을 때 네. 예, 저희 회장님 북을 가지고 좀 샀었을 때예요. 몇 번 예, 말씀해 예, 주셨었던. 예, 예. 7불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얼마예요? 90불. 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지금은 또 다시.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3배 올랐다 막 반토막 났다가 또 3배 올랐다 이러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예. 뭘 봐야 되냐면 예. 매출이 늘고 있냐 안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 요때 여기서부터 요때 저희 이제 그 운영 본부장님께서 예. 예. 이걸 좀 사셨대요. 제가 추천을 해서. 예. 이제 이때부터 사신 거지. 이게 뚝뚝 떨어졌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물타기를 하신 거야. 네. 근데 이걸 버티고 나서 여기서 다 팔았대. 보통의 투자자들이 그러죠. 그러죠. 예. 근데 이걸 팔면 안 됐잖아요. 어. 그죠? 무조건 들고 계셨어야죠. 네. 7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튀는 거죠. 네. 네. 바로 90불 가는 거죠. 그게 결론은 뭐냐면 스토리가 살아 있다면 네. 그건 던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면 게다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고 높아지고 있다. 뭐 에너지 효율도 막 개선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항상 종목을 보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길게 보시면 돼요. 진짜 2011년에 그 교수님 말들을 듣고 제가 중국의 그 교수님 말 듣고 웃었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겨우 12% 됐다면서 막 자랑을 하느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신재생 에너지. 왜? 우리는 석유 생산이 안 되니 이쪽을 해야 된다. 장기 성장을. 네. 근데 2불에 샀으면 지금 어쨌든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45불, 50불이잖아요. 네. 얼마예요? 몇 배요 도대체? 25배. 10년 동안 25배면. 특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하고 약간 좀 성장주들은 그런 변동성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고. 똑같이 반도체도 맞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수요가 늘까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저는 사실 상당히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예.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수요가 늘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성장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시는 게 맞다. 네.